네, 제가 요즘에 고민이 있다면 크고 작은 일에 이렇게 결정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. 그래서 혹시 제가 결정장애가 있지 않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던 참에 요즘 하는 말로 이렇게 결정이라는 것을 어렵게 쉽게 잘 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을 일으켜서 결정장애라는 말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스님께서는 이런 결정을 해야 할 때 어떤 생각을 갖고 하시는지 궁금합니다. 저도 그렇게 결정하는 게 힘들어요, 스님. 특히 스님께서는 또 총무부장 소임도 맡고 계시고요. 참 여러 가지 수많은 결정을 하실 텐데 때때로 결정하기 힘든 경우도 있으신지, 또 이렇게 보살님과 저처럼 평소에 이렇게 사소한 것들조차 결정하기 힘든 분들에게 용기의 한 말씀 해주시면 어떨까요? 결정장애라고 하는 부분의 용어가 참 생소한 용어예요. 이걸 이제 딴 말로 얘기하면은 햄릿장애, 햄릿증후군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. 내가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기회가 많아졌다는 얘기거든요. 과거에 우리들은 기회가 많지 않았거든요. 기회가 많지 않았다면 결정을 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습니다. 근데 지금은 컨텐츠가 너무 많이 발달을 했어요. 선택 폭이 너무 넓어진 거죠. 근데 꼭 하고 나면 이거보다 저게 더 좋아 보여요.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걸 선택했는데 이거보다는 이게 더 좋아 보이고, 이걸 선택했는데 이거보다는 이게 더 좋아 보이고, 이런 부분이 반복하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이 쌓이다 보니까 내가 실패의 결과물이 쌓이다 보니까 결정의 어떤 갈등이라고 하는 부분이 장애까지 이어지는 부분이 경우수가 생기는 부분들이 무척 많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히 보면 이런 거잖아요. 옷이 한 벌밖에 없어요. 그러면 이거 입을까 저거 입을까 고민을 합니까 안 합니까? 에? 고민 안 하죠. 그러니까 그것밖에 없으면 그거 외에는 선택할 기회가 없어요. 그런데 ABCD가 너무 많아요. 그러니까 하루 종일 옷 고르다가 외출도 못하는 사람 많잖아요. 또 가방을 들고 나가야 되는데 명품백이 딱 한 개밖에 없으면 그냥 그것만 들고 나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? 근데 여러 개 있으면 이거 꺼내다 저거 꺼내다 시간이 걸리나 안 걸리나요? 그러니까 우리 남자분들이 우리 보살님들하고 외출 하려고 하다 보면은 기다리는 시간이 지루해야 안 지루해요? 조금만 사주세요. 너무 많이 사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 시대가 너무 다변화되어지다 보니까 그 다양한 부분의 선택의 기회가 오히려 나에게는 장애라고 하는 부분이 느낌이 들 정도로 이렇게 정신적 부분의 어떤 그런 고통으로 이어지는,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심해지면 어떻게 되나요? 우울증, 불안 증세까지 오게 됩니다.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데이터라고 하는 부분을 고민해야 되는 거죠. 쭉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, 그 정보에 대한 부분을 쭉 빼고, 그리고 본인이 선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 스스로가 어떻게 해야 돼요? 칭찬하는 필요가 있어요. 내 스스로가 자존감을 높일 필요가 있죠. 자, 여러분, 자존심이라고 하는 부분과 자존감이라고 하는 건 다른 거 아시죠? 자존심이라는 자체는요, 우겨서 이기고 싶은 게 자존심이에요. 근데 자존감이라는 자체는 내 존재에 대한 부분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는 흔히 보면 내 스스로가 나 자신을 존중하는 것은 거의 없어요. 되게 나 자신을 너무 학대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. 그래서 항상 이런 사람들이 느낌이 어떤 거예요? 남의 떡이 커 보이는 사람. 그럼 우리 집이 가장 행복한 집인데도 불구하고 너희들 집이 훨씬 행복한 것 같은 거예요. 우리 어머니는 별로 아닌 것 같은데 너 어머니는 정말 너무 고상한 것 같아요. 이게 잘못된 겁니다. 내 어머니는 이 세상에 더 없는 어머니요, 그 어머니 더 없는 정성을 통해서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나는 자존감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걸로 낙인할 필요가 있는 거죠. 자, 이런 부분이 결정장애라고 하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장르가 뭡니까? 나를 관조하는 겁니다. 명상이 중요한 거죠. 그래서 내보다 소중한 존재는 없어요. 그래서 이쪽 부분으로 자꾸 나를 퍼붓다 보니까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부분이 장애까지 가 있지만, 내가 숨 쉬는 부분도 나요, 걸음을 걷는 것도 나요, 고민을 하는 것도 나요, 밥을 먹는 것도 나요, 내가 지금 존재하는 것도 나다라고 하는 부분이 생각의 느낌을 갖는 것. 그 부분이 기초가 뭡니까? 관세음보살 부르는 겁니다. 기도하는 겁니다. 여러분, 기도를 해보세요. 관세음보살 열심히 불러보세요. 저녁 10시에 오셔서 새벽 4시까지 관세음보살 부르고 나서 새벽 공기 마시면서 집에 돌아갈 때 보면 기분이 좋던가요, 안 좋던가요? 너무너무 행복해집니다. 내가 이런 존재였나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. 새벽 공기에 낙엽이 굴러가도 그 낙엽이 굴러가는 부분도 소중해지고, 그냥 나무 그늘에 잎사귀 하나가 흔들려도 그 존재에 대한 부분을 인정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 바로
나라고 하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명상이라고 하는 장르를 통해서 나를 객관화하고 나를 객관화해서 나를 주인화하다 보면은 그때부터는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도 결코 소홀하지 않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. 무쪼록 열심히 명상하시고 또한 나라고 하는 부분이 자존감을 좀 높여가지면서 본인 스스로가 선택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? 칭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. 옷을 하나 사 입었어도 정말 잘 샀어, 정말 멋있어 라고 하는 걸로 자꾸 긍정하다 보면 그 부분으로서 이미 결정장애는 어느 순간 다 없어져 버릴 수 있을 겁니다. 그 다음에 우리는 너무 완벽주의를 추구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 결정장애가 오는 겁니다. 잘 돼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, 속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, 완벽해야 된다라고 하는 식으로 생각이 바로 나를 결정장애를 만들어내는 요인일 수 있는 부분일 수 있는 거거든요. 되도록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라고 하는 걸로. 이런 장점이 있다면 이것은 이런 장점이 있어. 그래서 내가 선택한 부분에 대한 장점에 대한 긍정적 사고의 주인공이 돼서 노력을 한다면 이 결정장애는 아마 충분히 극복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. 네, 알겠습니다.